자, 안녕하십니까. 자, 잡담 방송. 자, 진행자 유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날씨가 뭐 좋아갖고, 그래도 뭐 나들이하기, 뭐 그렇게 무리 있는 날씨는 아니었다. 저도 이제 주말에, 특히 일요일 날 자전거를, 몇 시간 탔더니 몸이 약간 지금, 약간 한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너무 찬바람 맞으면서 너무 오래 탄 것 같아요. 자, 오늘 종합지수 잠깐 좀 볼까요? 2973. 좋다. 분위기 좋다. 아, 좋아. 자,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3000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 붕괴되느냐 싶었는데 도로 올라주고 있어요. 역시 외국인들 사주고 있고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주면서 3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갈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보면 자꾸 미국에서 이제 장기 투자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미국 기술주 거품이다. 기술주 거품이다. 뭐, 버블닷컴보다 더 거품이다. 자꾸 얘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요만큼 꺾여 내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 더 투매를 자꾸 유발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 건지 뭐, 자꾸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약간, 뭐, 어쨌거나, 사실은, 주가가 지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급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손절만 잡아놓으면, 우리가 손절가만 정해놓고 하면은 사실은 뭐 폭락장이라도 겁먹지 말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수 1400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한 게 까짓 거 끊으면 되잖아. 끊고 다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수는 바닥 찍고 올라갔다. 일단 종합지수 상으로 좀 보면은요. 일단 쓰리 바닥 찍은 거니까 보면 그쵸? 지금 보면 자, 여기가 원바닥, 투바닥 다시 올려놨죠. 그래서 쓰리바닥 2900은 이제 확실히 바닥이다.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확실히 뭐 폭락장만 오지 않으면 2900은 무조건 바닥이고 그 밑에는 무조건 매수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00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로 좀 가담하고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일단 2900은 맞게 바닥이라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증시 뭐 조금 약간 TV가 좀 엇갈렸는데 자, 오늘 좀 댓글만 좀 잠깐 볼까요? 댓글. 자, 이렇게 좋은 주식 방송 많이 들어와서 보세요. 자, 우리 방송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조회수가 뭐 한 2,500. 이틀 동안 주말 방송인데 조회수가 한 2,500. 사실 지금 보면은요. 이해가 좀 안 가긴 하죠. 다른 유튜버 방송 보면은 사실 뭐 그냥 대충 주식 경험 전혀 없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젊은 친구가 뭐 그 주식 그냥 뉴스만 읽어줘도 조회수가 3만, 4만, 5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3%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10만, 20만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방송만 유난히 좀 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독자가 12만 9천까지 올라줬는데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우리 방송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다 3%나, 뭐 어디 다른 유명한 데로 다 간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명맥만 유지되고 있고, 내일 갑자기 안 나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일 갑자기 방송국이 사라지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게, 이게 유튜버 알고리즘이 재밌다, 좋아요, 구독 누르면 계속해서 이게 좋은 영상이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는데 우리 방송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서 12만 9천 명 안에서 보던 분만 계속 보고 신규로 유입되신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더 이상 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감정 기복이 심해지시면 갱년기 예방차 정관장 화해락 진을 드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먹어봐야겠네. 감정 기복. 나이 젊었을 때는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냥 다 참고 지내죠.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참고 지내고 나이 먹으면 그냥 참고 지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X 세미콘
오늘 신고가 찍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샀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LX 세미콘 오늘 22% 올라졌죠. 오늘 지금 급등해 줬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얘기를 아무래도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워낙 깜빡깜빡하게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얘기했는지 잘 모르긴 했는데, 이건 얘기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했으면 뭐 좀 더 가져가시는 거고, 오늘 처음 급등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거고, 아무래도 다른 방송에서 아마 다른 방송 듣고 우리 방송에서 착각하시고 또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하여튼 다른 방송 제가 분명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시는 종목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제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하여튼 뭐 아주 뭐 잘 올라갔으면 장땡인 거죠. 예, 올라갔으니까 수익 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건 뭐 서울역 가서 노숙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가면 좀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도 보면 유튜버가 보통 15분 넘어가면 안 보죠. 예, 10분 정도로 끊으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은 그냥 잡담을 하다 보니까 20분을 가네요. 진짜 잡담하고 있다, 우리 방송 진짜. 예, 그냥 대충 듣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계속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예, 뭐 마무리 방송 좋습니다. 마무리 방송 내일 없어지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열변 중에 잘림. 어떻게 프로그램이 20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되네. 참 안타깝습니다. 요영원 갈 돈 같이 벌어봐요. 네, 좋습니다. 요영원 갈 준비 다 됐나요? 나이가 연세가 지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가 맞네요. 한참 신나게 듣는데 갑자기 끝나버렸다. 그래도 우리 방송 잡담인데 듣는 분이 계시나 봐요. 끝까지. 보통 유튜브를 보면 보통 한 5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시청 지속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넘어가면 많이 듣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1, 2분 내로 보통 끊어버리죠, 대부분. 근데 끝까지 듣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도 듣는 분이 난 쓸 때 듣지도 않는데 괜히 나 혼자 이렇게 계속 길게 떠들고 있나? 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듣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데 끝까지 듣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뭐 얘기하고 끝났나요? 에코 프로비엠 얘기하다 끝났구나. 에코 프로비엠. 하여튼 모르겠네. 근데 우리 방송 이렇게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주식 유튜버 중에 제가 경력이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근데 조회수는 제일 밑에야. 자, 제가 한번 이력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매경 이코노미의 8인의 제약옷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요. 자, 헤럴드 경제, 머니투데이, 프라임 경제, 이투데이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제가 활동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낸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책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누구? 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책을 가장 많이 내고, 이게 사실 제약옷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 상당히 제가 경력만 따지자면 다른 뭐 쭉정이 유튜브들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조회수는 거의 내일 폐장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예스24에 보면은요, 자, 책이 한 권 나왔네요. 캔들 차트 매매법, 박스권에서 더 강한 주식 매매 전략 캔들 차트 매매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한번 단기 매매나 차트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다 사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 괜찮아요. 터틀 캠프가 진 건데, 터틀 캠프가 누굴까요? 얘기 안 해주지. 하여튼 다들 한 권씩 자,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안 팔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오늘 진짜 방송할 맛 안 나네. 자, 오늘은 짧게 끊어야겠다. 자,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돈된 주식에서 제가 기관 매수 종목 좀 소개해 드렸는데, 좀 잘 가긴 있어요. 파트론도 올라가지고 있고, 케이카가 오늘 올라주네요. 오늘 호재 뉴스가 나와주면서, 케이카가 여기 있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 장대 양봉의 몸통을 안 깨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죠. 특히 이제 상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상한가가 잘 안 나오죠. 왜냐면 30%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30%가 상한가 두 방이죠. 예전에 15%였으니까, 예전에 상한가 두 방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0% 올라가면 뭐죠? 예전에 상한가 두 방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0% 장중에 30%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상한가가 잘 안 나오는데 요 종목 케이카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왔죠.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기대감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요렇게 상한가 들어가는데 이 몸통이 있죠. 몸통을 안 깨고 윗부분에서 움직인다는 건 뭐죠? 이걸 이제 재료 기대감이 남은 거죠. 상한가를 만든 그 재료 기대감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몸통을 안 깨고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다시 한번 터져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나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의 윗꼬리 부분, 이 윗부분을 안 깨고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 호가창에 거래량이 터져주면 우리가 매수해서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수했다고 이제 차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차트 책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 거래가 안 터지면 어떻게 되죠? 또 떨어지죠. 왜냐면 재료 기대감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재료가 안 터져주면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미리 선취매를 하죠. 선취매를 했다가 그냥 무너지면 아유 이거 차트 안 맞네, 이거 안 맞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차트라는 이제 그림만 보고 그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왜 안 맞냐고 하시는데, 그림만 맞아갖고 다 누구나 돈 벌면, 누가 그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배달을 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입주민들한테 그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면서 아파트 요즘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보고 그 무슨 자기가 무슨 귀족인 것처럼 아파트값 많이 오르니까 아주 천박하게 아주 무식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도 예전에 잘 나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돈을 못 버니까 결국 그런 또 모욕을 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경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런 일을 하면서 모욕을 안 당하려면 지금 돈을 벌어내야겠고, 하여튼 자, 그리고 이게 그림대로 다 맞는다 그러면 누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재료 기대감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배팅할 때는 호가창을 켜놓고 거래가 터져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책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장중에서 노하우를 익혀야지만 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익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또 자기가 장중에 매매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매 노하우, 운, 그리고 실력, 이런 것이 같이 종합이 돼야 주식 투자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하시면 안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K카 장중에 몸통 무너지지 않고 땡겨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재료가 터져주고 있는지, 재료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거래가 붙는지를 잘 보고, 호가창을 통해서 거래가 붙는지를 잘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1%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장중에 11% 벌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 4% 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도 못 벌고 그냥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매집을 했다가. 그래서 이거는 운이죠. 자기 그 개인만의 노하우고, 장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본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보다도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K카 매매에서 1% 수익 나고 2% 수익 나고 매도할 여기가 다 됐다 싶어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가서 11% 수익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전 초짜라 하더라도. 그거는 운이고 또 실력이고 또 개인의 또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장중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수익도 나고 계속해서 누적 수익을 쌓는 거죠. 누적으로 연말까지 1년, 내가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 잡고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인 겁니다. 그거 누적으로 낼 수 있는 거야. 누적. 한 번 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적으로 연말까지 내가 만약에 투자 원금의 30%, 한 50%를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매매해서 누적수로 연말에, 지금 이제 12월이죠. 연말 딱 결산했더니 누적으로 한 50% 벌었어. 근데 이거를 꾸준히 벌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다. 쌓았다.
그러면 이건 대박인 거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슈퍼개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연금이 5천만 원이다. 근데 1년에 50% 정도 내가 벌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 5천만 원 갖고 한 6년, 7년 하면은요, 복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5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 가지고 50% 벌면 1년이면 7,500이죠? 그 다음에 또 벌면 얼마입니까? 한 1억 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억에서 이제 100% 번 거죠? 자, 3년 차에 내가 또 50% 벌었다. 1억 5천. 그 다음 또 또 50% 벌었다. 얼마입니까? 2억 3천, 2억 2천. 2억 3천에서 또 50% 벌었다? 그럼 3억. 3억이 또 벌었다? 4억 5천. 5, 6년 하면은요, 5천만 원이 5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꾸준히 안 하니까. 꾸준히 안 하고, 이게 1년 단위니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꾸 다른 종목 하다가 결과적으로 연말을 돼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수익을 50% 내겠다는 거 딱 목표로 잡고 그 50% 맞는 매매법은 어느 것이냐, 뭐 기관 매매할 것인가, 외국인 매매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할 것인가, 이걸 딱 50%에 맞는 매매법, 50% 벌 수 있는 매매법, 요거를 딱 해갖고 정확히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냥 다른 거 그냥 계속 여기 급등주간에 저기 따라가고 저기 급등주간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관 매매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잘 컨트롤하고 매매해서 그런 노하우를 쌓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해서 연말 노후에 뭘 걱정하겠습니까? 노후에 절대로 뭐 아파트 경비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제가 근데 1년에 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뭔가 해보면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 매매를 잘 연구하시는 거에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급등주 따라하는 거, 단타 매매 따라하는 거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장기 투자 매매법은 이제 안 가는 해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 20%잖아,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는 오히려 손실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기관 외국인 매매는 하루에 한 100개씩, 그러니까 합쳐서 한 200개 종목 나와주는데, 그 종목들 200개, 하루 200개면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종목만 꾸준히, 안 될 땐 쉬고, 될 땐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해보니까 그 매매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 매수한 게 보이잖아. 누군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수급. 세력주로 매매한다고 하지만 세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냥 세력주 뭐 매매한다, 뭐 급등주 매매한다고 하지만 여기 세력이 개입됐다 얘기하지만 세력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는 모르죠. 그냥 그렇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나고 나니까 그럴 것이다. 뭐 아니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외국인 기관들은 들어온 게 보이죠.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보여주니까 제일 큰 매수 집단, 그거를 보고 매매하는 게 기관 외국인 매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얘기해 주는 게 기관 외국인 매매를 얘기를 해 주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주로 제가 수급 중에서도 기관 외국인 종목들 주로 얘기하는데요. 또 올라가죠. 한진칼도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 하면 또 5% 수익 나니까 뭐 비중 30% 20% 해서 5% 수익 나면 이렇게 계속 돈을 벌어가는 거죠. 나노신 소재도 뭐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런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 이렇게 한일 시멘트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한 5종목, 4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종목은 벌고 어떤 종목은 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죠. 같이 내년에 방송 내년에 방송 계속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면 다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계속 방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자, 이거 계속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올라가죠. 결국 올라가죠. 자,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 우리가 이제 밑저의 번전에서 원금만 안 까지면 그냥 6개월 가져가는 거고요. 원금 까지면 손절 아니라 원금에서 치고 나오면 되죠. 이런 종목, 끝까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요거는 시간이 다 됐네. 내일 이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